안녕하세요. 장성욱입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쵸? 또 아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일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엄마는 지치고,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하소연이 화나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화와 짜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머님들을 대표해서 귀한 어머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아이를 둔 워킹맘 양혜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화를 내고 또 혼내고, 그러고 나면 울다가 잠든 아이 머리맡에서 아유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화 안 낼게. 네. 엄마가 미안해, 뭐 이렇게 네. 울면서 고백한 적이 한두 번 이상씩 다 경험하셨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엄마들이 화를 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네. 뭐 화를 낸다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네. 화를 내게 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화는 아주 어릴 때 우리가 받은 상처들, 이런 오래 캐캐 묵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내 속에 있다가 네. 수십 년이 지난 어른이 된 상황에서도 화가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비슷한 상황만 나오면 툭툭툭 화가 날 수도 있고, 네. 체력은 안 되고 스트레스는 너무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뭐 짜증도 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박사님, 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 표현이 참 어렵죠. 네. 네, 화를 내거나 뭐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화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화를 낼 때 문제인 거죠. 네. 내 딸 아니었으면 좋겠어. 너 엄마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너는 진짜 나쁜 아이야. 나쁜 사람으로 크고 싶어. 이런 말들, 그런 모욕적인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때린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비인격적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좋다. 안 낼 수는 없고, 화는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화를 꾹꾹 참으면서 참는 엄마가 최고다, 뭐 이런 분도 간혹 계세요. 근데 꾹꾹 참으면 나중에 병나게 화병이잖아요. 네. 그리고 꾹꾹 참다 보면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 엄청난 크기로, 아이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화를 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화내는 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막 쪄낸 만두 있잖아요. 집에서 네. 만두 애들 주려고 찐 적 있죠. 그쵸. 네. 네. 만두 막 이제 다 익어서 뚜껑을 탁 열면은 막 김이 풀풀면서 엄청 그쵸. 뜨겁잖아요. 네. 혹시 아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하고 엄마도 빨리 주고 싶어서 그거 뜨거운 거 그냥 아이 입에 바로 갖다 넣은 적이 아니요, 그렇진 네, 않죠. 넣게 되면 기다리죠. 네. 뭐 엄청난 입안에 화상내. 화도 똑같아요. 엄마들이 화가 이렇게 차 있는데 막 네. 뜨거운 화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식히지 않고 그대로 아이에게 퍼부으면 아이 입에 안에 상처를 입듯이, 화상을 입듯이 아이의 마음에도 엄청난 화상을 입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확 올라왔다, 확 낸다, 이건 갓전에 뜨거운 만두를 아이 입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를 이제 잘 내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화를 잘 내느냐. 네. 네, 화 났을 때 어떻게. 궁금해요. 네. 화가 났을 때 그러면 대처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좀 맞아요. 방법 좀 네. 알려주세요. 네, 화를 이제 첫 번째는 내가 화가 났다, 또는 화가 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뭐를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내가 화난지도 모르는 상태,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인식을 못하는 부모들도 덜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가 확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아직 뭐 화가 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마도 좀 화나고 그럴 때 먼저 오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있지 않나요? 네, 저는 네. 화가 나면 우선 약간 심장이 좀 쿵쾅쿵쾅 거리고요. 그리고 얼굴이 좀 이렇게 이렇게 화끈화끈 거리거든요. 네. 제가 화가 났구나.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신체적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이 올 때, 내가 지금 그대로 두면 화가 확 달아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딱 들면 그 다음 할 일은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내쉬고 하나 둘 셋, 이걸 5분간 반복하면 우리의 맥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 수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말하자면 뜨거운 만두를 식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럼 저도 가끔 화날 때 네. 이렇게 숫자 열을 세면서 조금 참는데 네, 그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비슷한 거군요. 거기다가 이제 네. 심호흡까지 해주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제 진정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식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내게 화를 나게 했는가를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을 떠올리고 거기서 많은 것보다는 일단 적어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혈액들이 거의 몸으로 집중돼요. 그래서 머리로 올라간 혈액이 줄어들어서 이성적인 사고를 막거든요. 네. 적게 되면 화가 이제 많은 부분 가라앉죠.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엄마긴 해요. 네. 근데 사실 화가 났는데 순간 네. 막 화가 올랐는데 뭔가 이렇게 적기가 맞아요.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그 얘기 공감하시죠? 화가 나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적어? 이렇게 지금 똑같은 생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머님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군가가 아이처럼 나를 뭐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든가 어떤 화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그분들에게 확 다 품어내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네, 않죠. 네. 네. 조절하시잖아요. 수위를 조절해서 그렇죠. 적당한 네. 수준에서 얘기하죠. 네. 그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데 내 아이에게는 할 수 없다. 왜요? 그건 내 아이라서 내가 좀 만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위 조절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제 그걸 저는 마음 끌어당기기 대화라고 표현을 해요. 네. 네. 마음 끌어당기기 대화라는 거는 아이의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아이를 나에게 이렇게 끌어오는 대화를 하는데 이것도 3단계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 졸르고 막 찡찡대는데 네. 엄마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저거 뭐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에게 네가 지금 엄마한테 뭔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한테 징징대고 화내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아이 메시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의 감정을 내 주어로 그냥 핵심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엄마 지금 화가 나. 네가 징징대고 얘기하면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니까 엄마도 화가 나는 거야. 라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냥 화가 나 죽겠어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네. 거기 뒤에 엄마가 이제 네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 화내지 않도록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징징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짜증이 나더라도 천천히 또박또박 엄마를 보면서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엄마 너무 고맙겠어. 그러면 엄마가 너를 잘 도와줄 수 있지. 네. 엄마도 화가 나도 지금 이렇게 또박또박 나한테 얘기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3단계의 대화인데 네.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나면 그냥 이렇게 확 뱉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1, 2, 3단계도 훈련이지만 대화는 정말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화는 엄마가 이 과정을 어디 냉장고에 써붙여 놓고 네. 늘 입에 붙일 수 있도록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좋아요. 남편에게도 연습하고 아이에게도 연습하고 강아지가 있다면 강아지에게도 연습하고 네. 저는 뭐 그렇게 활용하라고 늘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참는 게 절대 안 된다.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36개 주랭랑 아시죠? 도망치는 네네. 거예요. 왜냐? 네. 그 공간에 계속 있으면 나를 조절 못하니까 화가 불처럼 일어날 거잖아요. 네네. 물리적으로 공간을 옆방으로 도망가든지. 근데 만약에 아이가 있고 내가 혼자 도망갈 그럴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러면 심리적인 공간을 도망가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것에 아이의 상황에 몰입하는 게 아니고 네. 빨래를 빤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몰입하는 거예요. 네. 저는 빨래를 주로 빱니다. 네. 빨래를 창밖으로 탁탁 털 때 스트레스 좀 풀리고요. 그리고 색깔별로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머리를 쓰게 되니까 피가 혈액이 머리로 쏠리면서 화가 좀 가라앉죠. 그래서 이 딴 데다 몰입하라는 얘기예요. 네. 요거요 길지 않습니다. 15초예요. 딱 15초만 하면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더 완벽하게 하려면 좀 더 길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15초 동안이라도 내가 화를 식힐 수 있다면 도망쳐서 충분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방법들을 내가 한두 단계만 했어도 내가 적기까지 해봤다. 또는 내가 심호흡해봤다. 그러면 나에게 칭찬해주는 거. 아이고 애들 때문에 힘들 텐데 야 너 참 잘했다. 네. 거기까지 한 것만 해도 참 토닥토닥 네. 나에게 좀 칭찬이나 보상을 해주면 엄마가 힘이 좀 더 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도 어머님도 네. 성공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이에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제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네. 막상 아이가 화났을 때는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거는 맞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화를 낼 때 엄마가 그 화를 겁내면 안 돼요. 보통은 좀 두렵거든요. 저러다 성질 나빠지면 어떡하지? 저러다 이렇게 마음이 약한 엄마들이 좀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어떤 경우는 모른 척하고 넘겨요. 아이가 화난 걸 엄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공감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요.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화나는데 남편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아니 나 화났다고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그쵸. 속으로 외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는 빨리 타협해서 끝내버리려고 해요. 애가 화났는데 그 문제, 기본적인 감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야 엄마 아이스크림 줄게. 그냥 울지 마. 화내지 마. 그거는 엄마들이 피해가는 방법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겁내면 그렇게 하게 되죠. 겁내지 말고 그냥 아이의 감정을 내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요걸 감정 코칭 양육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면, 화난 걸 엄마가 알아주면 시원해지면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유대감이 깊어지죠. 내가 힘들 때 함께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는 아이에게 대단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화를 일단 첫 번째 겁내거나 피하지 말아라.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엄마들이 너무 호들갑스럽게 아이하고 맞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바람으로 지나갈 일을 폭풍으로 만드는 경향도 있어요. 때로는 좀 무심하게, 때로는 개입하지 않고 이런 지혜가 그때그때마다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엄마의 경험을 아이에게 얘기해 주면 참 좋아요. 엄마도 그때 어릴 때 누가 동생이 그랬더니 엄마 너무 이모가 그래서 엄마 화났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좋은데 그거를 감정을 공감해주는 공감적인 공유가 아니고 설교 공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뭐 라떼. 그렇죠. 라떼. 네. 네, 네. 설교 라떼가 아니라 공유 라떼면은 어린아이라도 느껴요. 네.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조금 긴 얘기인데 감정 계단 상상 놀이 상담실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만약에 아파트 10층에 산다. 그러면은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아이가 계단을 다니니까 10층에서부터 1층까지를 이제 화의 정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화가 제일 많이 나는 게 10층. 네. 화가 풀리고 기분 좋을 때 1층. 그러면 아이에게 눈을 감고 상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앞에서 제가 얘기한 지금 1, 2, 3단계에서 엄마하고의 감정적인 유대관계가 잘 갖춰진 아이는 이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는 내 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우리 자 눈 감고 10층에서 한번 내려오는 거 한번 상상해 볼까? 이러면은 아이들이 쉽게 따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파트 안 사시는 분이라면 아이들이 흔히 가는 학원 같은데 뭐 계단 익숙하잖아요. 그런 거 3층에서 1층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10층에서 내려오는데 엄마가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면 손을 잡고 네. 자 엄마하고 같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야 라고 실질적으로 손을 잡고 눈 감고 하게 하는 거예요. 자 10층에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지. 자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거 상상하죠. 뭐 어디쯤 왔니? 그럼 찡찡 울면서 중간쯤 뭐 이러면은 이제 그래 얼마나 9층까지 가려면 더 가야 되나. 자 천천히 가보자. 노래를 같이 불러도 되고요. 한 계단 내려왔네. 어이구 이제 또 한 계단 잘 내려오네. 어이구 천천히 이렇게 해서 아이가 화에서부터 좀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층 다 내려왔어요. 와 잘 내려왔다. 우리 심호흡 한번 하자. 숨차지. 엄마랑 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거기서 아이고 내려오느라고 수고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이렇게 이제 한번 격려와 지지 이런 식으로 하면 5층 내려와서 화가 다 풀린 아이도 있고요. 또 1층까지 가는 아이들도 이미 화가 내려왔는데 엄마하고 손잡고 내려가는 게 그냥 즐거우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아이하고 화를 조금 분리시켜서 아이가 점점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면 1층까지 내려오면 많이 칭찬해주면 네네, 되겠네요. 맞아요. 되게 좋은 팁이에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뭐, 이제 상상이니까 집에서 엄마가 과자를 좋아하는 과자 한 조각 좀 건네주면서, 애썼어, 우리 딸. 이렇게. 맛있게 먹어. 네네. 너무 좋죠, 아이들이.
계속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화난 아이 있다면 이거 끝나자마자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네 강추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엄마가 화나는 거 다스리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았고요. 쉽게 하는 분보다는 어렵게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만큼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뜨거운 찜솥에서 막 쪄낸 만두, 그 만두를 내가 내 아이 입에 절대로 넣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절절 막 끓어오르는 이 뜨거운 화를 내 아이의 마음속에 그대로 퍼붓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아이가 마음의 화상을 입고 평생을 슬프고 불행하고 힘들게, 그리고 자식이 자신도 감정 관리를 못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퍼요. 너무 열심히 키웠는데 왜 내 아이가 저렇게 됐을까? 나중에 가슴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인 엄마의 화를, 잘 관리하는 화를, 잘 지혜롭게 잘 내는 화를 오늘부터 아이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애쓰셨어요. 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이가 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해봐요. 감사합니다.